여주 구양리 사업자 중심이 아닌 마을 주민들의 주도로 농촌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서 마을 소득 월 1,000만 원을 올리는 곳이죠. 오늘의 기후에서 방송한 이후에 국회의원 12분이 현장 방문을 하는 등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주 구양리 같은 사례가 우리나라 농촌 마을 곳곳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 농업비서관이셨고요. 여주 구양리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했던 최재관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요즘 여주 구양리에 많이들 찾아오신다고요. 예, 오늘의 기후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후에 방송이 나간 이후로 네. 국회의원분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싶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오고 그 소득으로 주민들이 복지를 한다는 것이 놀랍고 또 그런 큰 소득이 생기는데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고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태양광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청취자 질문 요거는 최재관 선생님이 정말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다 싶었어요. 8996님의 질문이었는데요. 쌀 농사 짓는 분들이 곧 바쁜 시기가 오는군요. 맞아요. 쌀 소비가 적어지니까 값이 내리더라고요. 엊그제 쌀을 구입했는데 또 5,000원이 내렸습니다. 식생활에서 쌀값만 내리네요. 우리처럼 구입해서 먹는 소비자는 좋은데 농민들께서는 쌀 농사를 계속 지으실까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는 좋지만 보통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네. 쌀값이 지금 사실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네. 내렸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내려가고 있고 쌀 같은 경우가 특징이 싸다고 해서 더 먹지는 않아요. 맞아요. 뭐 비싸다고 덜 먹지도 않고. 그렇네요, 진짜. 예, 이게 주식이다 보니까 싸든 비싸든 먹게 되는데 지금 쌀값이 왜 내려가냐 하면은 쌀은 1년에 한 번 수확하잖아요. 네. 이제 수확이 들어갔어요. 수확기가 8월 말부터 벼베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벼베기 시작이 됐는데 전국의 모든 농협이 벼베기가 시작이 되면 지난해 가지고 있던 쌀을 다 팔아야 돼요. 창고를 비워야 돼요. 네. 창고를 비우지 않으면은 새로운 햅쌀을 수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창고를 서로 경쟁적으로 비우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낮추게 되고 그러네요. 지금 사실은 적자가 크게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농협에서 적자가 쌓이게 되고 이건 어떻게 농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올해 햅쌀 가격에 네. 반영이 됩니다. 그 햅쌀도 같이 예, 떨어지고. 햅쌀 가격을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낮출 수밖에 없다. 해서 농민들이 그 쌀값이 햅쌀 가격도 내려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물건은 가격이 내리면 좀 더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쌀은 가격이 내려도 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 먹을 수가 없죠. 예, 결국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원래 구양리 우리 전주영 새마을 지도자님 같이 오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벼베기가 한창 중이고 네. 또 쌀값을 지키느라 여주의 농민분들이 며칠 전에 한 100여 대 정도 트랙터를 몰고 네. 거리로 나오셨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농민들은 뭘 먹고 사냐. 네. 네. 지금의 쌀값이 10년 전, 20년 전 쌀값으로 돌아가고 있다. 네. 그런 한숨과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마을 지도자님 못 나오신 못 거군요. 나오신 쌀값 겁니다.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 쌀값을 지금 정상화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싸다고 더 먹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더 팔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쌀 수입이 제한돼 있어요. 네. 1년에 이제 40만 톤 의무적으로 들어오지만 아무리 우리나라 쌀값이 올라가도 수입쌀이 들어오는 예는 없습니다. 예, 사실상 개방이 돼 있지만 관세가 513%다 보니까 못 네. 들어오는데 네. 그래서 국내의 쌀이 논 면적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날씨의 변화기는 하지만 그래서 비교적 생산이 안정적이고 생산량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과잉이다 하면 정부가 격리하고 네. 부족하면 정부가 푸는 방법으로 가격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걸 안 한 거예요. 네, 그거를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그게 이제 문제고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이제 5만 톤을 격리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시장에 남는 거는 20만 톤, 네. 30만 톤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남는 물량을 격리해 줌으로써 네. 그 농민들의 쌀값을 지켜줄 수 있고 또 이렇게 가지고 있던 쌀이 기후위기로 나중에 부족해졌을 때 정부가 또 풀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번 8월에 폭염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네. 네, 구양리도 더웠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때 저희가 농담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하시는 분들은 더울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농담을 했었는데 네. 여주 구양리는 8월에 햇빛 발전 성과가 어떤가요? 8월에 저 여쭤봤더니 네. 한 달에 월 3,400만 원 정도의 어. 매출을 올렸는데 그 월 1,000만 원 순소득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제하고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나는 상황이었고요. 5월, 6월이 한 3,500만 원 정도로 더 높고 네. 7월은 장마가 져서 이제 비가 한 20일 정도 이상 왔는데 그때는 2,200만 원. 네, 좀 내려가고. 예, 그래도 한 20일 비가 온 거에 비하면은 발전이 좀 됐었고 네. 여름에는 오히려 봄보다 낫습니다. 그게 왜 왜냐하면 그럴까요? 태양광 패널이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네. 열이 나면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전판이 열을 받으면 그렇구나. 그래서 발전판이 강원도가 네. 제일 잘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뜨거워도 시원하기 때문에. 선선해야 되네요. 네. 그 요즘은 아파트들도 그 다시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들 네. 가장 큰 조건이 커뮤니티 아파트 안에 식당을 넣는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던데요. 네. 구양리에서도 햇빛 소득으로 마을 식당 준비 중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월 1,000만 원 소득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마을 무료 버스, 미니버스를 마련해서 운행하는 거, 그리고 마을 무료 식당을 운영하는 네. 거.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하고 조만간 마을의 회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시골에는 한 일주일에 2끼 정도는 지자체 지원으로 이렇게 어르신들 경로당 식사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매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네. 매일 할 수 있도록 바꾸고 또 나중에는 만약에 발전한다면 마을의 계획이지만 저녁 식사도 마을 주민 누구나 그리고 지금 마을에서 하는 식사는 경로회니까 어르신들이 어르신들만 많이 하시는데 오는데. 이제 이 마을에서 하는 식사는 마을 주민 누구나 아마 이제 주부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저녁에 가서 밥 먹고 오면 편안한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귀촌 귀향하시는 분들도 식당에 있으면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 농촌에는 이제 농번기에 들에 일을 가야 맞아요, 되니까 또 맞아요. 밥을 준비하고 참을 준비하기 힘드니까 또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있겠네요. 농번기에는.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이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식구가 되는 거. 이제 귀촌해서 마을에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네. 살아도 서로 인사도 안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한 식구가 돼서 대화하는 그런 마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을 사람들이 식구가 되는. 네. 네, 오늘 월 순수익 1천만 원, 1,000만 원의 태양광 마을인 여주 구양리 사례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이 전국 곳곳으로 퍼지려면 농촌 마을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최재관 전 청와대 비서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5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월 순수익 1,000만 원의 태양광 마을 여주 구양리 얘기하고 있죠. 이런 마을을 전국 곳곳의 농촌 마을이 이렇게 되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최재관 전 청와대 비서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생님, 이런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될까? 예. 구양리 사례가 참 대단한 게 네. 원래 태양광이라는 게 땅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양리도 월 1,000만 원의 소득이 나오려면 한 4,000평 정도의 태양광 면적이 들어갔고 네. 그리고 한 17억 정도의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그동안은 땅이나 돈을 가진 사람이 했다면 이 구양리는
마을 전체 주민이 참여해서 이 땅과 돈을 마련해서 했다는 게 대단하고 네. 그리고 뭐 돈 있거나 땅 가지지 않은 그냥 평범한 마을 주민들, 어르신들 누구나 함께 혜택을 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이 사업이 그동안의 태양광 사업과는 다르게 좀 빛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나 봐요. 예. 우리 지역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송옥조 의원도 화성에 오셔가지고 네. 거기도 하고 싶다. 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전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을이 저는 한 4만 개 정도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나요? 200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고 네. 지자체마다 한 250개 정도의 농촌 마을들을 계산해 보면 한 4만 개 정도 할 수 있는데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구양리도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마을 주민들이 가진 지붕을 다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 하나의 마을을 하나의 발전소로 네. 만드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사실상 현행 제도로는 이제 안 되는 각각이 발전소가 되어야만 되는 그런 제도적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 그때 뭐 김성환 의원님이나 여러 이제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연결이 가능하도록 1메가와트 이하는 네. 가능하도록 이제 제도를 바꿔서 실제로 지붕을 연결하는 그런 공동체 태양광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구양리에서는 각 가정에 올리는 거는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무허가 주택이 많았었고 시골에 그렇죠. 시골에 집은 맞아요. 허가가 안 난 주택이 많고 네. 그리고 너무 낡아서 시설을 올릴 수 없는 지붕들이 많았고 네. 또 어르신들이 나이가 이제 이미 70이 다 넘으셔가지고 20년짜리 시설을 내 지붕에 올린다는 거에 대한 그렇죠. 거부감,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들이 이러면서. 있어서 예. 원래 계획대로는 사실상 좀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좀 변경했던 부분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창고 지붕, 마을이 가지고 있는 마을 해관 지붕, 그리고 마을에 유휴부지로 있던 체육시설, 네. 주차장 네. 등을 이용해서 한 500kW를 만들었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농지 농지 전용해서 500kW를 한 3,000평의 땅에 그렇게 또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1메가와트의 그 부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농지하고 농지하고 마을의 창고 지붕, 공동 예. 창고 지붕. 그래서 개별 주택 지붕에는 그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서 개별 주택도 올려서 개별 주택이 올린 건 개별 주택이 쓸 수 있도록 각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혜택이 보다 더 각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른 농촌 마을들도 네. 부지 확보의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은 각자 이제는 지붕에 올릴 수도 네. 있겠지만 역시 공공시설이 답일까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좀 깨달은 것은 전국의 마을에서 대부분 이런 농지를 가지고 있기가 힘들고 네. 또 공유 자원을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영농형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세워놓고 밑에서 밑에서 농사 지으면서 위에서 태양광을 같이 하도록 네. 겸용으로 하도록 해야 가능한 부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발견한 것은 농어촌 공사의 비축농지라는 게 마을마다 있어요. 그런가요? 국가 소유의 땅이 한 지금 1만 5천 헥타 정도 전국에 있는데 이제 비상시를 대비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비축농지요? 예, 비축농지. 그 땅은 국가 소유 땅이니까 거기에 영농형으로 해서 밑에는 농사 짓고 네. 위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땅을 임대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소득을 마을에 줄 수 있는 그렇게 한다면은 전국 어디나 사실상 그런 공공부지를 찾을 수 있다. 마을마다 찾을 예. 수 있다. 예. 농어촌 공사의 비축농지까지 있다 찾아보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지를 확보를 해요. 그러면은 농촌 마을에서 예. 태양광 시설을 세우는 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 돈은 어떻게 마을 주민들이 뭐 쌀값도 떨어지는데 이 십시일반이 어렵잖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 들어갔던 돈이 아까 한 17억 가까이 되는 네. 돈이 들어갔는데 네. 일단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담보로 이렇게 늘려고 마을 창고, 뭐 마을 회관 다 했는데 그게 이제 새마을회 소유로 돼 있어서 새마을회 소유죠. 예, 새마을회라는 것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법률적으로는 그 권한이 없어서 담보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안 되고 또 구양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마을에 그 땅을 구입할 수 있어서 네. 마을 농지를 구입해서 그 담보를 넣었는데 농지가 싸잖아요. 네. 또 그것도 공시지가로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거의 담보가 안 되는 그렇겠네요.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고생을 많이 하면서 전국에 가능한 은행들을 찾아다니고 또 이 공사 시공을 했던 우리 태양광 업체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서 어렵게 이제 그 비용을 만들었는데 네. 구양리의 경우는 이렇게 했지만 1년 이상 걸렸고 그 앞으로 전국의 모든 마을에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렇게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되면 밑에 농사를 지으니까 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농업시설로 만약에 정부가 인정해 준다면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농신보라고 해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대한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농민들이 담보가 없어도 담보 대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료를 내면은 담보를 대신해 주는 네. 그런 제도를 만약에 적용해 준다면 마을 공동체에 영농형 태양광에 해준다면 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땅을 해결하고 돈을 해결하면 아까 4만 개의 전국의 마을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면 마을에 마을 회관이 있거나 어떤 공공시설이 있어서 창고가 있거나 체육시설이 있거나 이런데 태양광을 세우고 싶을 때 아까 새마을회는 법인이 아니어서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거는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복잡한가요? 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골의 소유라는 게 이제 앞으로 그럼 소유를 이전한다 그러면은 네. 누구를 구성원으로 할 거냐? 그게 또 문제가 되는구나. 예, 이제 뭐 조합으로 하거나 법인으로 만드는 순간 구성원이 명확해져야 되고 그럼 마을에 이제 새로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고 네. 뭐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고 하여튼 그거 자체는 훨씬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건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새마을의 소유를 담보로 못 잡는 거는 마을 네. 주민들 입장에선 조금 억울하겠네요. 예, 억울하지.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생각했던 건데. 예. 그래서 이 구양리가 또 저는 그렇게 다들 국회의원분들이 찾아갔던 이유가 직접적인 사업 지원금을 안 받으셨잖아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저 경기도에서 좀 지원금 받으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보조금을 안 받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조를 안 해줘서 못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기 지자체나 정부하고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네.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보면 그냥 사업비를 줄게.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은 결산이 쉽게 끝나고 한 번에 끝나니까. 근데 이제 농민 태양광이라는 사업이 결국은 제가 보니까 금융업이더라고요. 네. 큰 돈이 들어가고 햇볕이 매일매일 생산이 돼서 까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계속 까나가는 갚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리를 지원해 주는 게 태양광에서는 가장 중요한 네. 이익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비로 지원하게 되면은 그 사업비 지원하는 마을로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도를 바꿔주면은 제도의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이 더 할 수 예,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사업비 지원보다는 금리 지원을 해주는 뭐 물론 금리 지원도 정부 지원이지만은 금리 지원은 금액도 작을 뿐더러 네. 또 장기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게 훨씬 저는 지금에 생각해 보면 잘한 일이다. 많은 사람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부러 안 받으신 거죠, 그러면 보조금을? 일부러 안 받았기보다는 금리 지원을 받았으니까 적은 비용을 받았는데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도 제약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자체가 지나치게 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자체는 아예 사업을 허가를 안 해줘 버리고 네. 또 적극적인 지자체도 지자체가 관여하다 보면 주민들이
참여 의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 때 지자체가 추진하면 또 바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방식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최재관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 그게 진짜 거버넌스겠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민의 힘이 그만큼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특히 태양광의 가장 큰 걸림돌은 네. 아까 땅이나 부지도 있지만 주민들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농촌 주민들이 지금 싫어하고 있거든요. 네. 중립도 아니고 아. 싫어하고 있어요. 그동안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면서 받은 상처들이 대부분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피해는 주민이 보고 이익은 외부 사람이 가져가는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네. 그게 나타난 게 이격거리. 네. 태양광 이격거리를 지역에서 조례로 많이 만들면서 할 곳이 없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주민들이 그러니까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태양광 하는 게 싫으니까 이격거리 강화하는 이격거리라는 걸 제도로 좋아했던 거네요. 예, 못하게 막아버렸는데 그것을 이제 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주인이 돼서 이익을 직접 공유할 때 마음이 열린다. 그리고 아까 이격거리도 여주 같은 경우는 에너지 기본조례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면 이격거리에 예외로 한다. 이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민간의 역할이 충분히 성숙되고 네. 또 주민들도 동참하고 했을 때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네. 저는 최재관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항상 시문의 상록수가 생각나요. 아니,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어릴 때 읽었던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2024년에 태양광으로 진짜 계속 상록수를 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좀 뭉클해지는데요. 레이디 가가의 노래죠. Always Remember Me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 최재관 선생님 뵈면 시문의 상록수 거기 주인공들이 막 2024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야 이게 뭐냐 이 진짜로 성공하네 이런 게 하고 참 놀라웠는데요. 그러면 여주 구양리에서 이 사업을 하실 때도 농민들이 처음엔 반대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어떻게 설득하신 건가요? 그 여주 구양리뿐만 아니라 네. 해외의 사례를 봐도 독일, 덴마크 이런 선진국들도 다 반대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 똑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주민이랑 특별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결국은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그 지역 주민이더라고요. 아니면 그 지역 지자체거나. 네. 그렇게 해서 직접 그분들이 이익을 공유할 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만약에 그분들도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유럽도 반대하고 있을 거다. 그렇죠. 대기업이 들어와서 쫙 네. 짓는 거면 다 네. 반대를 할 거다 이걸. 그래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게 말씀을 들으면 쉬워도 아유 그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다 설득해갖고 공동사업 어떻게 해. 네. 그 시간에 그냥 네. 다른 걸 하지.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공동체를 하는 모델은 너무 더디다. 그냥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빨리 하고 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농촌에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땅 있는 사람과 땅 없는 사람이 더 큰 차별을 네. 얻게 되고 그리고 현재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사실 아무리 이걸 이해해도 하시기에는 네. 너무 연로하시면서 네. 그것들을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농촌 현실에서는 공동체로 가서 안 그래도 그 좀 복지가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구양리에서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모델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똑같은 조건의 마을들을 더 많이 확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양리 돈 받는 거 받지. 그럼 예.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건가요? 이건 최근에 그 옆마을들에서는 그 설득을 할 필요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구양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하나. 예. 우리 이장한테 빨리 가서 알아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스스로가 설득이 돼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 한 4만 개 되는 마을에 네. 어디나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는 그게 정부가 좀 앞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게 획기적인 일인데 이게 알고 보면 농촌에서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선 이게 4만 개의 마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 아까 금리 네. 지원이 제일 크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아까 이제 금융에 대해서도 그 우리 농촌의 주민들이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특히 담보 능력이 안 되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농업시설로 인정해서 농심보라는 지금 농민들이 스마트팜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럼 농심보로 70억까지 보증을 오,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심보를 해주면 충분히 지금 제도 하에서도 가능한데 이거는 농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을 마을 공동체 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만 해주면 돼요. 뭐 시행령 바꿀 필요도 없고 네. 그런 정도로 정부의 좀 획기적인 입장 변화만 가져온다면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부지도 아까 비축농지, 네. 농어촌공사 정부가 네. 가진 가진 땅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영농형으로 해서 농사도 지으면서 이제 그 부분도 좀 정부가 그렇게 판단만 해주면 되고 네.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하는 그 이 에너지 자립 시설에 대해서는 진흥구역이라 하더라도 원래 진흥구역은 농사만 짓도록 하는 네, 구역인데 네.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진흥구역이라 하더라도 공동체 목욕탕, 공동체 주차장, 뭐 공동체를 위한 시설에는 진흥구역도 쓸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위한 에너지 자립 시설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고쳐주시면 전국의 모든 마을이 가능해진다. 균형 발전하고도 연결된 거고 노인 네. 복지와도 연결된 거고 진짜 획기적인 일을 하신 건데 오늘은 예. 네, 농촌의 노인 복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이나 병원 갈 차량 네. 무료 제공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앞으로 농촌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까 농업 쌀값은 점점 떨어지고 네, 네. 있고 농민들은 계속 몰락해 왔고 그래서 저는 농촌의 마을마다 생산된 이 재생 에너지를 대기업하고 직거래하는 모델을 가지고 기업은 아리백 에너지를 얻고 네. 우리는 기업과 상생해서 전기를 팔 수 있고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에 네. 전기 가격을 차등 적용하도록 네.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멀리 갈수록 비싸도록 확실하게 하면은 전기가 있는 곳으로 기업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든 마을에 기업이 내려오도록. 지금은 기업들이 안 오거든요. 네. 지금 강남에서 수도권에서 안 내려가는데 앞으로 에너지 가격을 인센티브로 기업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 수 균형 있다. 발전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예. 네. 지금까지 청와대 농업비서관을 지내신 최재관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셨습니다.